이슈 플러스입니다.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속에 서울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푸는 것은 물론 이제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까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침체기라서 이 화끈한 시장 반응은 없지만 낡은 규제들을 빠르게 고쳐나가면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 가운데 하나인 강북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민으로서는 기대감이 크고요. 특히 도봉 지역에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개발이 되는 게 또 당연하다고 그 주민으로. 강남보다 강북을 맞아요. 많이 이렇게 저기 그렇게 해주시니까 한다고 너무 그래서. 좋죠. 공기가 나쁘다고 저 창동이 제일 나쁘다 그랬는데 이렇게 좀 공기 좀 좋게 무슨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서울 강북권 대표 주거단지인 노도강 주민들은 벌써부터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서울시가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신도시급으로 개발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요건을 약간 갖추지 못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못했던 단지들까지도 그 대상에 편입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제 거기에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의 축소가 동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30년 넘은 노후주택 가운데 절반 정도가 강북권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시의 계획대로 용적률 확대 등이 이루어지면 127개 아파트 단지 10만 가구의 재건축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특히 상업시설의 강남 수준까지 늘리기 위해 상업지역 면적을 제한하는 규제도 풀리게 됩니다. 대규모 편의시설과 다양한 기업 유치까지 더해지면 지역 가치가 더욱 부각될 전망입니다. 재건축 기한도 이제 어느 정도 넘어서면서 이제 재건축을 하려는 그런 수요 자체는 있는데 그 재건축 관련된 법 같은 것들이 아직 완전히 바뀌진 않다 보니까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좀 많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나오지 않아서 개선이 되고 속도감이 보이면은 충분히 일자리도 생기고 강북권도 주거 지역으로서도 좀 메리트가 더 생기지 않을까. 잇따른 개발 소식에 노도강 일대의 집값은 연초부터 미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노도강을 포함한 동북권 실거래가 지수는 서울 5대 권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을 찾아가 보니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근에 그 얘기 나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자가 몰린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지금은 여기 아파트 매매 거래도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TV에서는 매매가가 오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 잘못된 통계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네요. 문의는 많이 와요. 아파트가 내기가 없고 지금 기대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재건축 규제는 크게 완화됐지만 공사비 쇼크로 사업이 잘 추진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집값에 육박하는 분담금이 나온 단지도 있는 만큼 유독 영끌족이 많은 노도강 주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방 기자, 그러니까 이제 강북의 규제를 풀어서 이 강남처럼 만들겠다는 게 이제 골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총량제 이런 것을 폐지해서 이제 강북의 부족한 상업 지역을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권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 강북에서는 이제 동북권과 서북권을 합쳐도 동남권에 미치지 못하고 또 도심권에 비하면 상업 지역이 거의 절반 수준이어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이 상업 지역으로 정해진 면적을 넘어서도 상업 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강북권에만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총 16군데에 달하는데요. 거의 이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차량기지 같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 이제 기업 유치 조건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계획도 되게 자유롭게 세울 수 있게 해주고 또 용적률을 960%까지 올려주고 좀 이런 어떻게 규제를 많이 풀어준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좀 강남 같은 강북을 넘어서 되게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도 넘볼 수 있게 한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네, 강북권을 이제 먼저 살펴봤는데 다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서울 지역은 어디입니까? 다음은
여의도입니다. 네. 보통 이제 여의도 하면은 좀 이제 63빌딩도 그렇고 좀 금융회사나 뭐 이런 좀 국회나 이런 곳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개발과 고밀 개발과는 특히 거리가 먼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네. 이런 여의도도 지금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양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여의도와 동여의도를 나누는 여의도공원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서여의도의 경우 고도 제한으로 인해 최고 높이 51m까지밖에 건물을 짓지 못하는 반면 동여의도의 경우 보시다시피 높은 마천루가 즐비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라고 발언하면서 서여의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서여의도는 보안 문제로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1번지로 꼽히지만 낮고 넓은 형태의 건물만 가득한 이유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이곳의 고도 제한을 170m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회의 반대로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면 50년 된 높이 규제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길 건너편 금융회사들이 밀집한 동여의도의 경우 용적률이 1200%까지 허용된 만큼 키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면 서여의도의 고도 제한은 당연히 완화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시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특히 국회가 이전하면 공터로 남는 땅만 10만 평에 달해 대규모 개발 호재가 예상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근 부동산에서는 벌써부터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이슈가 부각된 지난달 27일과 비교하면 전체 매물이 22%나 줄었습니다. 다만 주민들 사이에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국회 이전 문제가 거론된 점에 불만을 표하기도 합니다. 모르겠다, 이때 옮기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것 같고 옮기는 만큼 옮기면서 여의도에 어떤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으면 그걸 뭐 보완해줘서 이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뭔가 보완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일각에선 정부 청사가 세종으로 이전했던 과천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주요 부처가 세종으로 이전한 이후 과천 일대 상권 매출은 반토막이 날 정도로 타격이 컸습니다. 국회 기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로 집중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면 상권 축소로 인한 지역의 위축 현상들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국회 세종 이전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지만 득과 실을 놓고 셈법만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네, 총선 공약 그대로 이 국회가 이전할 것이라고 좀 믿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 국회가 그동안 이 서여의도의 발전에 이 발목을 잡아온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제 이 고도 제한을 풀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국회 세종 이전과 정말 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이제 현재 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명문화하는 그런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국회 전체를 이전하려면 이런 법안들이 통과돼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야 합의 여부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특별법으로 추진되던 수도 이전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대통령과 국회 소재지가 서울에 있다는 점을 들면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남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강남에서는 이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그동안 얘기는 참 많았는데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아무래도 강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좀 없다 이런 인식이 강했었는데 정말 이런 큰 정말 규제의 끝판왕이라고도 불리는 이런 뭐 그린벨트나 이런 군사보호구역 해제 소식에 좀 많이 요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성나균 기자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공항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잠을 자고 있던 강남, 서초, 송파 일부 지역도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실제 분위기는 어떨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세곡, 내곡, 수서동 일대입니다. 개발을 할 수 없는 곳이라는 표지판이 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뒤편으로는 논밭과 비닐하우스만 즐비합니다. 행정구역상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 속하지만 시골 풍경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군사구역 해제 선언에 더해 서울시 또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남권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눈길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인근의 그린벨트 지역인 수서 차량기지는 이미 복합개발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광역교통이 집결되는 핵심 입지인 만큼 개발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 기나긴 동면에서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노른자는 더 전망이 있죠. 다른 데는 현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수소는 주위에 이렇게 뭐가 들어오고 뭐 개발이 좀 되니까. 개발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집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정부 기관을 믿고. 다만 난개발과 환경 파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설령 이제 대도시 중심이나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이 계획적 체계적으로 이 관리해오던 것을 무분별하게 해제하면 안 되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이 토지 거래에 대한 제한을 하면서 이 규제를 완화한다면 충분한 조사와 연구, 토지 거래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 병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군사구역과 그린벨트라는 빗장이 모두 풀리면 대규모 주택단지뿐만이 아닌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얘기한 이 많은 규제 완화들 모두 이 정부 마음대로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특히나 이제 뭐 그린벨트, 뭐 군사보호구역 이런 해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세부적인 사안들도 뭐 이제 법 개정이라든가 또 이제 중앙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그런 사안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린벨트의 경우 정부가 그동안 불허하던 환경 영향평가 1, 2등급지도 국가 또는 지역 전략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풀 수 있도록 해줬는데요. 환경평가 1급지라고 하면 그야말로 거의 산입니다. 이런 산까지 깎아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건데 그래서 비수도권으로 정부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뭐 한마디로 좀 강남에 이런 반도체 공장을 짓지 않는 한 정부와의 협의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장담할 수가 없고요. 이 밖에 또 이런 강북을 비롯한 노후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가 컸지만 앞서 리포트에서도 확인했다시피 좀 실제 거래는 좀 이렇게 뜸한 상태입니다. 이 역시도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청사진들은 총선 이후에 제대로 실현될지 이런 게 판가름이 날 전망입니다. 게다가 이런 개발 호재들을 누릴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한 말 그대로 정말 청사진만 그리다 끝나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급등한 공사비와 PF 시장 위기 해소는 물론 수요자 투자 심리 개선까지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부동산부 방서후 기자였습니다.